북한 인권을요, 우리가 아주 어떨 땐 가슴 아프고 어떨 땐 처참하고. 북한은 이제 유엔 회원국이고 예. 또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과 같은 중요한 국제인권 조약을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증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가해자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인권이 뭔지도. 인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남한의 운동선수들과 북한의 운동선수를 비교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남한 선수들은 그냥 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상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의 목숨 바치자 뭐 이러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끝나고 와서 잠을 너무 자고 싶으면 또 모여서 생활총학 나는 오늘 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못한 이유는 다 장군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같이 각오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메달을 못 딴 거예요. 야, 운동선수가 이 정도면 얼마나 정말 전반적으로 심할까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낸 북한 인권 보고서 최초의 공개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는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나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과 같은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이제 실태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그다음 정보 접근, 신앙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권리 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과 같은 사회권 규약에 명시된 권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성, 네.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권리.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정시범 수용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네. 특별사안 이 네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뭐 연구원님이 항상 연구를 하셨던 분야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요 대목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 대한 그 이 증언 부분이 이제 별도의 어떤 그 부분으로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증언들을 듣긴 했지만 예. 정부 공식 보고서에서 생체 실험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진 씨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저 지금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탈북자끼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봤나요? 네. 너무 충격적인. 북한 사람을 데려다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일로. 와, 저는 지금 현타가 왔습니다. 머리가 딩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정부가 아니었어요. 뭐 통일연구원이나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한변협 이런 뭐 연구원, 민간단체에서 북한 인권백서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도한 보고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이제 그 통과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통일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 아시죠?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이제 북한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그중에서 2017년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진술한 508명이 경험한 약 1,600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실태 보고서를 만든 것이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접 조사했고 또 정부 명의로 발표했기 때문에 네. 다른 우리 통일연구원이나 민간이 발간한 보고서와 비교할 때 공식력 있는 기초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게감이 다를 것이다. 무게감이 다르죠. 또 그런 무게감은 예.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더욱 노력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민간의 발간한 백서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희진 씨는 북한을 탈출해서 다행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때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자유롭구나, 언제 생각하세요? 뭐 너무 그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TV를 볼 때 너무 자유의 소중함을 느껴요. TV로? 네,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그게 뭐라고 한국 노래 하나 들었다고
잡혀가서 올인애들이 공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집안이 그냥 몰락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TV를 시청할 수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네. 와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탈북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저 탈북할 때 25살. 아, 저는 들으면서 이것도 놀라운 게 무려 25년을 세뇌당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본능적으로 자유를 찾고 싶으니까 탈출을 감행하고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권을 아무리 탄압해도 이건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가 공기처럼 누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호흡을 잘 못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면 호흡기를 찾겠죠. 예. 산소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도 산소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 이번 공개 보고서 후속 대책이 혹시 세워져 있나요? 지금 이제 곧 그 국문판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영문판 지금 준비해서 영문판으로 국제사회 어떤 관심도 제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제 연대를 통한 인권 결의안에 문안 작성할 때 이런 실태들이 반영돼서 어떠한 부분을 너네들이 고쳐라 하는 공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 공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북한이 이 국제적으로 오는 압박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정권에 부담되지 않는 뭐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관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호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나마 우호적.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제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인 겁니다. 저는 정말 장애인 복지 이런 거 봤을 때 와 저런 게 있구나 할 정도로 북한에서 네. 전혀 몰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양에서는 평양이라는 그 깍덩거리 안에 장애인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에?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대외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아프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그분은 다 어디 있어요? 그분들 다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장애인이거나 불편하면 아예 생명을 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장애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꽃제비라든가 예. 장애인분들이 있으면 보위원들이 막 잡아가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긴 했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북한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장애자 보호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법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협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의 경우에는 네네. 그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 절차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특별 절차 중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그 당시 여성인 카탈리나라는 특별 보고관이 북한이 초청을 해서 각 장애인 실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네.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나마, 정책을 취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 비판 이런 것들, 비난 이런 것들은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리를 높여서 변화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나마 변화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을 만한 그 변화를 북한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두혈통으로 대변되는 세습 그 정권 하에서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자유권은 보장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체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 작은 시초지만 네. 변화의 가능성은 있겠죠. 예를 들면 북한이 이제 그 외부 정보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구타행위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도 만든 거죠. 물론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식행위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성권리보장법이나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구타행위 방지법,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특별보호관의 초청 이런 것들이 아주 낮은 단계고 작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간다면 북한 내에서도 좀 이제 점차 이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권은 어떤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렵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예.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되게 북한 인권 정책을 펴야 예. 궁극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북한 인권. 하지만 연구위원님과 또 희진 씨 덕분에 좀 진지하면서도 알찬 내용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인권 얘기 나눠보시니까. 그 좀 마음 편해졌는데 예. 속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20년째 답답하시죠? 답답하죠. 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은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 그런데 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열리면 또 거기 분들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희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이나 또 여자, 아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도 전혀 없는 북한에서 자그마한 변화라도 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북한 그 지도층에서 이 얘기를 꼭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논의가 미래의 큰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일 담당이었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실까요? 통일 담당.